지금 점수 컷은요. 아마도 90점대일 거예요. 90점대예요. 자, 그럼 봐봐요. 90점대라고 한다면 몇 개 틀려야 되는 거죠? 2개를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이 다룰 문항은 이슈 문항은 2문항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경우의 수 하나. 이 2개는 날린다. 그리고 나머지 18문제를 확실하게 맞춘다. 오케이? 이러면 합격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2개를 확실히 버린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it's okay. 그런데 나머지 18개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자, 25문항 체제가 된다고 한다면 23개 확실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2개를 버리겠다 마음 잡수시는 건 쉬워. 하지만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내가 다 맞출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한두 개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랑 나눌 이 2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풀 수 있는 나만의 문제 접근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험장에 입실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랑 같이 나눌 문항은 19번 그리고 16번 문항이에요. 16번을 먼저 해보게 될 건데 16, 19번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동기화가 됐고 어디서부터 동기화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7년도 25문항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여러분 옆에서 지금 가외 선생님처럼 이걸 시험 끝나고 시험 당일 끝나고 옆에서 제가 지금 풀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갭의 차이를 내가 좁히는 것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 우리는 이 2문항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험장에서 나오면서도 2개 다 별문항 별문항 해가지고 나왔던 문항이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은 애시당초 제가 나올 때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나왔던 문항이에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다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문제 순서 문제죠. 자, 순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GS 전략 순서 문제 봐야 되는 거 3가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연결사, 치시어, GS.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도 지금 주어진 문장, 자, 이게 주어진 문장이죠?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 뒤에 자, 우리는 A, B, C의 경우의 수를 놓고 연결을 하죠. 그러나 이 문제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선택지 보세요. A, B는 있어요. 그러나 C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C는 이 뒤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구조 사이에 있는 그 배열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진짜 솔직히 다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왜 C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왜 없을까요? 자,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쉽게 내주기 위해서 A, B 2가지로 선택지를 몰았다. 참 거짓.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라이브 창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쉽게 하기 위해서 A와 B 선택지로만 이루어진 1, 2, 3, 4를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5라고 올려주세요. 자, 아니야 1이라고 올려줄래요? 1이라고 올려주시고요. 2번. 자, 2번째 선택지 드릴게요. 이거 C가 맨 처음에 나오면 이중 정답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C로 시작한 선택지가 없다. 자, 이건 2. 1과 2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1과 2 중에서 무엇인지 한번 쭉 올려줘 보세요. 벌써 2. 그래, 2. 막 라이브 채팅창 올라가네. 그래, 여러분들 프로야. 맞아. 이거 C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봐봐요. C가 들어가면 this shortages 보이죠? 여기 shortage 보이죠? 이거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 이중정답 여지 생겨요. 그래서 안 돼요. 자,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C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 C 요 세 안에서의 삼각 편대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대려 C가 없지만 여러분 오답률이 높은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가다반을 나오자마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16번 정답 바로 체크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길에서 만나셨으면 제일 먼저 물어볼 부분이 16번, 19번, 20번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같이 풀면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딱 3가지가 필요해요. 연결사, 지시어, GS.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GS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해석 한번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직면에서 뭐 중요한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의 난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근데 such as 이것이 뭐냐면요. emerging, 점점점 나타나고 있는 기술의 부족입니다. 기술의 부족이 1번이고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이 자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관련된 난제를 우리가 직면했고 학교는요. seeking ways.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주어진 문장이. 자, 그러면 학교가 지금 뭐를 만났다는 거야? 챌린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뭘 찾고 있다는 거야?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A와 B. 지금 A와 B 후보죠. 자, 그러면 우리 B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학교는요. 자, 그리고 나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vital, 자, 필수적인 정보를 선생님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가르침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 여러분들 B 어때요? B 보자마자 여러분들 안 돼 하고 이렇게 제끼셨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B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A가 더 안 되죠. A가 좀 들어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가 이상해.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B번 보세요. B번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야. This vital information.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라는 말이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나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B는 아니에요. 너무 맞아.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서 way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way가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B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 B가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B가 될 것 같다고 할게. 그러면 A도 한번 읽어보자고. A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조하는 거예요. 자, by assisting. 보조하는데 선생님들에게 자, 더 잘 이해하도록 보조하는 거죠. 학생들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함에 의해서 학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효과성과 그리고 다룰 수 있습니다. 임박한 선생님들의 부족함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B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자, B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A는 너무너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B가 this vital information 같은 지시어나 앞에서 나왔던 then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가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 정석으로 잘 푸는 건데 만약에 B에서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B가 가능하다고 봤던 학생은 A가 너무나 돼요. 왜? A는 찐이죠.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방법을 찾는다고 했죠.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이 보조하는 거야. 선생님들에게 더 잘 학생의 학습 과정과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만드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방법을 찾는 게 그 방법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아래쪽이야,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G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S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들? GS잖아요. 즉 앞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한 게 B보다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뭔데?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하게 만들고 정책 과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학교는 뭐 할 수 있대요? 개선할 수 있다잖아. 자, 뭐 한다고 그랬죠? 향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결국은 향상하는 것도 개선하는 것도 다 이쪽 아래로 연결되죠. 결국은 주어진 문장에선 B로 들어가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효과성과 그리고 다루게 합니다. 그리고 뭘 다루게 한대요? 임박한 선생님들 부족함. 근데 그 부족함이라는 게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나이 때 선생님들이 싹 다 은퇴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백이 생겨. 그리고 또 누가 그만두냐? 스텝이야. 어떤 스텝들이에요, 여러분들? 떠나는 스텝들이에요. 뭐 했을 때 그들의 학기에 있어서의 계약이 끝나면 이제 기간제 교사님들이 나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되면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부족함이 생겼으니까 그 부족함을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부족함이 여기는 디스쇼티즈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선생님 여기 shortage는 단수고요. 여기는 did shortages 복수잖아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부족함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부족함이냐면 아까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서 오는 shortage 하나,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만뒀을 때 생기는 shortage 하나, 그 shortage 두 가지가 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did shortage는 지금 A 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정했어. 자, 우선 맨 처음에 누구라 했죠? A라고 했어요. 그죠? A 끝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 A. 여기 있네.
A에서 이제 C로 가는 거죠. C로 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없죠. 누구로 가요? B로 가죠. 그래서 A, C, B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상황에서 마지막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계속 속색이었던 게 누구냐면 얘가 속색이었어요. 우리 한번 색깔 좀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 B번인데 B번에 해당되는 여기요. Then 그리고 나서와 this vital information. 근데 눈을 씻고 봐도 this vital information이 안 보여요. 색깔 좀 진하게 해볼게요. 자, then 그리고 this vital information. 그게 어디 있느냐? 자, 봐봐요. 여러분 기억나죠? 말 바꿔쓰기 paraphrasing.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information이라고 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C를 마저 읽어보잖아. 그러면 이러한 부족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는 처리해야만 합니다. 미리 뭐를요? 전에 선생님들이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교육학적 지식이 그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자 봐봐요. 선생님이 떠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 티처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학적 지식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족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는 처리해야만 합니다. 미리 뭐를요? 전에 선생님들이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교육학적 지식이라는 게 그들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인력들, 그러니까 나이 든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저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지는 건요. 우리가 효과적인 연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미리 뭐 하는 데 있어서의 capture, in place, 마련해서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지식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왔어. 어떤 부분?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 지식 있죠. 그 지식들이 떠날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지식을 남겨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지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 this vital information으로 요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C에서 다시 B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자, 우리 C에서 했던 행동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 빨간색만 싹 다 없애보려고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노란 거에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A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A 끝에 다시 뭐가 있었어요? 부족함이라고 했는데 그 부족함은 다시 어디로 연결했어요, 여러분들? C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C 끝에 다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정보라는 것을 다시 이러한 필수적인 지식을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로 들어 올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연결사, 지시어, GS로 모든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이 교육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열 문제 그리고 별문항이 들어간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도 변하지 않게 제가 밑줄 친 부분 딱 보세요. 자, ways가 뒤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GS 들어갔죠? 그리고 자, 다시 거기는 shultes를 did shultes로 받아주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시어. 받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knowledge를 다시 disinformation으로 받아준 지시어 그리고 paraphrasing. 이것만 정확하게 근거 연습만 하시면 어떤 소지가 나오든 추상적인 경제, 어떤 철학, 빅뱅에 관련된 천문학 다 똑같아요.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GS 전략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읽기가 되는 게 바로 구문X죠. 자,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왜? 9까지 끝나고 지방시 사이에 2달 남짓 그 사이에 학생분들의 70점대가 100이 됐었던 건 결국은 스스로의 갈급함 그리고 정확한 공부 방법이에요. 읽고 그리고 전략 적용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 문항은 19번인데요. 제가 19번 문항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이게 언어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언어학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인에게 김치 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언어학자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언어학자가 가장 가지고 재미기시게 만들 수 있는 매티리얼이 뭘까? 딱 이런 소재의 이런 지문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거 원문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선 벌써 그 사이에 원문을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문을 지금 제가 다 찾아보고 그리고 논문도 다 읽고 들어왔는데 이건 사실 원문을 읽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 19번은 읽는 건 잘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 선택지 분석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이게 직관으로 언어를 제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비유 표현을 쓰는 경우 제가 주의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단전 피드백에서 제가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나와. double edged sword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양날의 검이면 우리 뭐 이런 거야. 게임하는 거야. 지금 막 창창창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장단점을 말할 때 꼭 양날의 검이라고 한단 말이야. 방패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이런 말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써버린 거야. 뭐 렌즈 이런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자 결과 먼저 얘기해 볼까요? 19번에 3번이 정답이야. 우리가 모두 다 내가 가다번을 당일날 올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모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정답이야. 근데 내가 지문 속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 정답을 갈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갈 건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이 문항을 맞춰야지만 자 우리가 합격권 안에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나랑 여러분들이 이 정답으로 가는 방법이 얼마나 동일하고 얼마나 약간 옆길로 새는지를 좀 보자는 거야. 자, 이 지문 정말 언어학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봐요. 내가 그랬죠. 우리가 보는 객관식 시험의 가장 핫 이슈는 뭐야? 선택지 분석이야. 세상에 주관식은 답이 무한대야. 하지만 객관식은 무조건 25% 안에 들어와. 자, 선택지 봐요. 1번 시각적인 빛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의 반사. 두 번째 다양한 색조에 있어서의 비교. 자, 그럼 보세요. 색 가시광선 여러분들 두 가지는 같은 패밀리예요. 색 가시광선 두 번째. 세 번째 마더텅. 자, 마더텅 우리 실용정보과에 그대로 나온 단어예요.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엄마 혓바닥이라고 말하잖아.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국어야. 여기는 모국어야. 근데 아래쪽은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언어의 화자야. 모국어는 한국어야 내가. 그런데 다양한 언어라는 건 프랑스어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영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국어 쓰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봐. 모국어는 한 개야. 근데 다양한 언어는 다 여러 개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언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 거야.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국어는 하나고 다양한 국어는 여러 개야. 여기는 가시광선의 지금 뭐예요? 반사인 거고 얘는 비교인 거야. 그럼 여기도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야. 같지 않은 개념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과학적인 지문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색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난 1, 2번으로 뛰어갈 거야. 난 1, 2번으로 뛰어갈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봐봐. 3, 4번은 어떤 거냐면 3, 4번은 여기에 지금 언어와 관련된 얘기가 포인트가 들어가면 3, 4번 안 뛰어갈 준비 딱 하고 읽을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가외를 해주는 선생님처럼 내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들. 자 글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봐봐.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여기. 여러분 이렇게 글을 나눠줘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학생이 사실 이 뒷부분을 못 읽었대요. 뒷부분을 못 읽었는데 확실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론해서 이 문제를 맞췄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GS에서 했던 것처럼 저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기를 잘 몰라서요. 샤갈 무슨 말인지 샤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것만 가지고 풀었어요. 그런데 맞췄어요. 그래서 100점이요. 이렇게 후기를 주셨는데요. 왜 그래? 봐요 여러분. 여기 첫 문장이 쥐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S 구체화를 하는 거야. 얘가 일반하고 얘가 구체화인데 그 중에서도 예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샤갈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재진술 G 다시 재진술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S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G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든지 내가 여기 G 다시를 읽고 여기를 읽고 앞에 있는 G를 추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이렇게 추론한다. 오케이? 가능해. 자 밑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한다. 가능해.
둘 중에 하나 어떤 방법을 써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왜? 구조적으로 GS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면 끝나는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최근에 it has been 자 증명된 바 있습니다. 연속된 아주 신박한 실험이 있었대요. 자,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야? 자, 우리는 심지어 색깔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인식한다. 색을 인식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색 인식 색깔을 좀 바꿔 쓸게요, 여러분들. 자, 빈칸은 색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색 인식이 되는 거니 이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뒤에 너무나 고맙게 우리한테 예시를 막 주네. 어떻게 예시를 주냐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급진적인 다양성이 있대요. 방식 안에.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언어라는 게 나눈대요. 스펙트럼을. 자,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에 있어서의 스펙트럼을 언어가 나눈대요. 웬일이야. 색을 언어가 나눈대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green. 자, 녹색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녹색과 파란색은 사실은 구별이 되는 색깔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이것이 여겨지는데 색조. 같은 색깔의 색조는 자, 같은 색깔의 색조로서 여겨진다. 많은 언어에서 봐봐요. 색은 구별이 돼요. 그런데 그 색에서 나오는 빛, 색조는 뭐하다? 자, 색조는 같은 걸로 여겨진다. 색은 다를지언정, 자, 색조는 여러분들 같은 것으로 여겨진대. 그러니까 파란색과 푸른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파란 신호라고 하기도 하고 푸른 신호라고 하기도 하고 색조는 그렇게 같게 본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색인데. 읽어볼게요. 그리고 it turned out 이게 판명이 됐는데요. 색깔이라는 거. 근데 어떤 색깔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oblige 하는 거야. 강요하는 거야. 뭐라고? 다뤄. 자, 차별이 되는 distinct,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다루라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색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색깔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현실은. 즉 봐봐요. 언어라는 것 자체의 차이를 두면 색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색깔 조금 바꿔서 구별하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그 색깔에 있어서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의 뇌라는 것은 훈련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exaggerate. 과장하는 거야. 그 차이, 그 떨어져 있음에 색조, 색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언어의 차이가 높아지면 색의 차이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나왔어요.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시광선의 반사라든지 색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언어가 들어간다면 3번, 4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죠. 1번, 2번 벌써 끝났어? 3, 4번 그러면 이게 모국어냐? 아니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 인데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언어라는 건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 색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같게 보는 건지 차이를 두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다양할 이유가 여기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생님 여기 다양한 언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그럼 정답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if 만약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다른 이름을 자, 우리의 언어 속에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세 개에 있어서의 색조 사이에 그 차이점은 더 과장될 것이다. 즉 언어의 차이가 있으면 색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확정.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거 재진술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s strange as 여러분 이거 이상해 보이죠? 정말 이상할지라도라고 해석하는데요. 사실 사운드 뒤에 있는 얘가 앞으로 오면서 as 양보의 무도치라는 영역입니다. 일지라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경험, 샤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샤갈 그림에 있어서의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defend, 의존하게 될 건데 to some extent, 다소 어디에 의존하게 될 것이냐? 우리의 언어가 자 파란색에게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달려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재진수를 뭘 했냐면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샤갈 그림 알아요? 나 진짜 이거 신기한 일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제가 나오는데 그 학교 복도에 샤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지? 이 기시감 데자뷰는 뭐지?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정말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샤갈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샤갈 그림의 특징은 여러분들 푸른색과 초록색이 있으면서 약간 그 양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샤갈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그림에서를 여러분들이 봐봐. 실제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언어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샤갈 그림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 자체는 달려있다. 즉, 내 언어에 색에 대한 개념이 파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샤갈의 그림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빗댄 표현을 비유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 보고 우리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모국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모국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이게 모국어야. 이 모국어를 통해서 샤갈의 그림이라도 이 모국어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 모국어의 파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샤갈 그림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결국 뭐가 될까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가 지금 샤갈 얘기도 해드렸고 언어 색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언어학자들이 좋아하는 질문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어학자가 될 수도 없고 화가가 될 수도 없어요. 결론,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GS로 풀어야 돼요. 객관식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실이자 명제예요, 여러분들. 객관식의 정답은 유일 정답 하나인 거고,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문 G, S, G 이 분석이 결국은 전부이자 다가 될 거예요. 앞으로 25문항 체계로 바뀌죠. 결국은 여러분이 분당 처리해야 되는 언어의 양은 늘어나요.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2문제, 3문제, 4문제 더 늘어날 확률이 있죠. 그럼 각각의 문제들을 모든 배경 지식을 갖추고 언어학자만큼의 스키마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럴 수 없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선택지 분석과 그리고 지문의 단락에 강약강 해당되는 GSG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셨을 때 제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번 국가직 마치고 지방직에 합류했던 우리 학생분들이 훌륭한 결과를 내셨던 것처럼 27년도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대로 된 훈련과 집중화되어져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짧은 시간, 우리 G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3주 만에 종강했으니까 여러분들 6일 들으시면 되겠네. 구문 X는 8일,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들어서 읽고 그리고 전략이 완성이 된다면 영어를 조금 먼저 끝내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슈가 있죠. 전공 과목 그리고 언어 국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다는 건 제가 시험장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게 국어 시험지가 제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분량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래서 이거 국어 이슈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맞다면 앞으로도 그런 변화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